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바깥에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조용하게 눈 감았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은 가을 날씨 주시고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부터 이렇게 또 책을 읽어나가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책을 읽을 때 지혜와 지식이 점점 더 자라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이 사회와 또 이 나라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당을 나온 남탁. 우와. 마당을 나온 남탁은 선생님한테도 되게 특별한 책이에요. 왜냐면 선생님이 성은 거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10년도 더 전에 마당을 나온 남탁 선생님 녹음했어요. 거기 안에 청동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애기 오리 유승호라는 배우가 애기였을 때 목소리 선생님이 냈고요. 그리고 최민식 씨, 배우 최민식 씨, 그리고 문소리 씨, 이렇게 다 같이 작업을 했어요. 성우는 저하고 또 KBS 성우 전숙경 이렇게 같이 녹음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녹음하냐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가녹음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해놓은 데다가 먼저 이제 가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그림이 다 완성되면 그때 이제 배우들하고 같이 녹음을 해요. 그래서 배우들은 직접 본인이 연기하잖아요. 그치? 근데 성우들은 그림 보고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배우들이 성우들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면 성우들은 그림만 움직이면은 막 소리를 내거든. 그 주변에 막 떼신 같은 거 있잖아. 동물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수다 떨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러면 막 애드립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야. 그 조용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문소리 씨하고 최민식 씨가 놀래가지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그때 유승우라는 배우는 중학생이었어. 처음에 녹음할 때. 근데 나중에 녹음 끝났을 때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렇게 같이 녹음했던 작품이에요. 마당을 나온 남탁. 참 좋아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딱 펼치면 암탉이 보이죠? 왼쪽에 수탉인가? 벼슬이 있어서 그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알을 낳지 않겠어. 시작. 알을 낳지 않겠어. 그 다음 닭장을 나오다. 그 다음 마당 식구들. 그 다음 친구. 그 다음 이별과 만남. 그 다음 마당을 나오다. 그 다음 떠돌이와 사냥꾼. 그 다음 엄마 나는 꽥꽥 거릴 수밖에 없어. 그 다음 저수지의 나그네들. 사냥꾼을 사냥하다. 아카시아 꽃처럼 눈이 내릴 때. 이 눈은 우리 보는 눈은 짧게 발음해요. 눈.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 이렇게 길게 발음해요. 장음이에요. 그럼 이제 넘겨서 9페이지 9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부터 같이 시작. 알을 낳지 않겠어. 그 다음 방금 낳은 알이 굴러내려 철망 끝에 걸렸다. 잎사귀는 핏자국이 약간 있고 윤기 없는 알을 슬픈 얼굴로 바라보았다. 잎사귀는 이틀 동안 알을 낳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알을 못 낳는 암탉이 된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또 낳고 말았다. 그것도 작고 볼품없는 알을.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주인 여자가 이런 알도 가져갈까?
알이 점점 작아진다고 불평하면서도 꼬박꼬박 꺼내갔으니 볼품없다고 남겨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늘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먹은 것도 없이 알을 낳았으니 당연했다. 넘겨서. 먹은 거 없이 알 낳았으니까 진짜 배고프겠다. 그치? 힘도 없고. 시작. 뱃속에 알이 몇 개나 더 남았을까?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잎삭은 한숨을 쉬며 밖을 보았다. 닭장 철망 속에서 남아 잎삭은 밖을 내다볼 수 있다. 문 쪽에 살기 때문이다. 양계장 문이 잘 맞지 않아서 언제나 문틈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보였다. 잎삭은 그 사실이 더없이 좋았다. 그래서 겨울에 찬바람이 들이치고 여름에 비가 들이쳐도 군소리 없이 견디며 살아왔다. 잎삭은 난룡종 암탉이다. 알을 낳기 위해 기르는 암탉이라는 말이다. 잎삭은 양계장에 들어온 뒤부터 알만 나오며 1년 넘게 살아왔다. 돌아다니거나 날개를 푸덕거릴 수 없고 알도 품을 수 없는 철망 속에서 나가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남몰래 소망을 가졌다. 마당에 사는 암탉이 앙증맞은 병아리를 까서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본 뒤부터였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래서 병아리의 탄생을 볼 수 있다면. 옆에 봐봐. 그렇게 간절하게 못 빼고 말을 하고 있어, 잎삭이. 그치?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 잎삭은 이 소망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알이 굴러내려고 하도록 앞으로 기울어진 데다 알과 암탉 사이가 가로막힌 철망 속에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양계장 문이 열리고 주인 남자가 외밖에 수레를 밀고 들어왔다. 꼬꼬꼬, 아침밥이다. 배고프다. 빨리빨리 줘. 꼬꼬꼬꼬꼬. 난리가 났겠지? 그치? 암탉들이? 12조 시작. 암탉들이 보채는 소리로 양계장 안이 시끄러워졌다. 먹성이 좋은 만큼 값을 내야지. 사료값이 또 올랐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바가지로 모이를 퍼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잎삭은 눈을 깜짝이며 활짝 열린 문 밖에만 신경을 썼다. 잎삭은 얼마 전부터 입맛을 잃었다. 알을 낳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다. 주인 여자가 알을 가져갈 때마다 잎삭은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다. 그치? 자기 알 가져가니까 얼마나 그렇겠어. 그치? 다른 닭들처럼 응? 병아리 데리고 되게 부러웠을 것 같아. 그치? 알을 낳을 때부터 뿌듯하던 기분은 곧 슬픔으로 바뀌곤 했다. 발끝으로조차 만져볼 수 없는 알. 바구니에 담겨 밖으로 나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알을 1년 넘게 낳다 보니 잎삭은 지쳐버렸다. 지칠만도 하지, 그치? 눈부신 바깥. 마당 끝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에 새하얀 꽃이 피었다.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양계장까지 들어와 잎삭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잎삭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철망 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자 털이 숭숭 빠진 맨 목덜미가 빨갛게 드러났다. 잎사귀가 또 꽃을 낳았구나. 잎삭은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가 부러웠다. 눈을 가늘게 떠야 겨우 보이던 연두색 잎사귀가 어느새 다 자라서 향기로운 꽃을 피워냈다. 잎삭은 양계장에 갇히던 첫날부터 아카시아 나무를 보았다. 처음에는 아카시아 나무에 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며칠 안 가서 꽃은 눈송이처럼 날리며 졌고 초록색 잎사귀만 남았다. 초록색 잎사귀는 늦은 가을까지 살다가 노랗게 물들었고 나중에 조용해졌다. 거친 바람과 사나운 빗줄기를 견딘 잎사귀들이 노랗게 질 때 잎삭은 감탄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연한 초록색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감탄했다. 그치? 계절이 바뀔 때 감탄하게 되지 않아? 우리 되게 더웠는데 지금 바람 시원해서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여기 대답이 없어. 여름에 되게 더웠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선선한 바람 불고
또 낮에는 파란 하늘 보면은 어때? 언제 더웠나 싶잖아, 그치? 지금 다 긴 옷 입었잖아, 그치?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민이 반팔인데. 성민이 반팔이에요? 성민이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몸에 열이 많은가 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1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잎삭 시작. 잎삭은 잎삭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세상에 또 없을 거라고 믿었다. 바람과 햇빛을 한껏 받아들이고 떨어진 뒤에는 썩어서 거름이 되는 잎사귀. 그래서 결국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게 잎사귀니까. 잎삭도 아카시아 나무의 그 잎사귀처럼 뭔가를 하고 싶었다. 잎삭은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가 부러워서 잎삭이라는 이름을 저 혼자 지어서 가졌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잎사귀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기분이 묘했다. 비밀을 간직한 느낌이었다. 이름을 갖고 나서부터 골똘히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문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빠짐없이 기억했다. 달이 차고 기우는 일, 해가 떠오르는 일, 마당 식구들이 아웅다웅 다투는 일까지. 많이 먹어라! 큼직한 알 쑥쑥 낳게! 주인 남자가 또 큰 소리로 말했다. 모일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소리였다. 잎삭은 이제 그 소리에 넌덜머리가 났다.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잠자코 마당만 바라보았다. 마당 식구들도 아침을 먹느라 바빴다. 식구가 많은 오리들은 우와우, 이야 양계장이 이런 모습인가 봐. 끔찍하다 그치? 따닥따닥따닥따닥 다 붙어가지고 그치? 꼼짝도 못하고 알 낳고서는 그치? 꼼짝도 못하고 16페이지 맨 위에 시작. 함지박을 빙 둘러싸고 하나같이 꽃무늬를 쳐든 채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먹어댔다. 늙은 개도 개걸스럽게 먹어대기는 마찬가지였다. 밥그릇을 따로 차지하고도 허겁지겁 먹는 것은 수탉 때문이다.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콧잔등을 피나게 쪼인 뒤부터 늙은 개는 수탉을 겁냈다. 수탉 부부의 함지박은 자리가 넉넉했다. 다른 식구가 없어서 느긋하게 아침을 먹는 건 수탉 부부뿐이다. 그런데도 수탉은 이따금 공연히 늙은 개의 밥그릇을 넘보곤 했다. 늙은 개가 꼬리를 내리고 으르렁거려도 수탉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마당에 우두머리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수탉은 멋지게 솟은 꽁지깃과 붉은 벼슬을 가졌다. 게다가 겁을 모르는 눈과 날카로운 부리까지 있어서 무척 늠름해 보였다. 새벽마다 꼬끼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 꼬끼요? 시작! 꼬끼요! 누구야? 선생님, 저기 별표해 주세요. 선물 줘야 되겠어요. 네, 꼬끼요. 하고 외치는 게 수탉의 일이다. 그것 말고는 기껏해야 온종일 암탉과 어울려 밭으로 들판으로 쏟아내는 게 전부였다. 잎삭은 마당에 있는 암탉을 볼 때마다 철망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잎삭도 수탉과 함께 두엄을 헤치거나 나란히 걷고 싶었다. 그리고 마당의 암탉처럼 알을 품고 싶었다. 오리들과 늙은 개, 수탉과 암탉이 어울려 지내는 마당. 그곳은 잎삭이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다른 세상이었다. 아무리 목을 내밀어도 철망을 빠져나갈 수도 없고 깃털만 뽑혔으니. 왜 나는 닭장에 있고 저 암탉은 마당에 있을까? 모르겠어. 왜 그럴까? 잎삭은 이 대사를 영화배우 문소리 씨가 하셨어. 처음 녹음할 때는 결혼해서 아직 아기가 없었거든. 근데 처음 녹음하고 나중에 그림 다 완성하고 다시 녹음하거든. 다시 녹음할 때는 아기를 낳고 오셨어. 와. 그래서 처음보다 문소리 씨가 원래 연기 잘하는 배우야. 너네가 한번 쳐봐 네이버에. 그러면 문소리 하면 영화배우 나와. 근데 그분이 성우 연기는 좀 어려웠던 거야. 왜냐면 이게 암탉을 이걸 연기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서 연기력을 발휘하지 못했었어.
근데 세상에 간호부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아기를 낳고 오셔가지고 훨씬 더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 잎사귀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셨었어. 그랬었어. 세 번째 줄 시작. 잎삭은 혼자서 묻고 대답하곤 했다. 수탉 부부가 관상용 토종닭이라는 사실을 잎삭에 알 리 없었다. 그리고 혼자서 낳은 알은 아무리 품어도 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몰랐다. 진작에 알았다면 알을 품고 싶다는 소망 따위는 아예 갖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침을 다 먹은 오리들이 아카시아 나무 아래를 지나서 앞 산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덩치가 조금 작고 깃털도 색깔도 완전히 다른 청둥오리가 무리의 맨 뒤에서 집오리들을 따라갔다. 청둥오리의 머리는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처럼 초록색이라 오리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꽥꽥 거리는 소리나 걷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오리였다. 청둥오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마당에서 살게 되었는지 잎삭은 알지 못했다. 다만 생김새가 별나니까 눈여겨볼 따름이었다. 넋을 놓고 바깥 구경을 하는데 주인 남자가 다가왔다. 이게 뭐야? 주인 아저씨가 모이를 주려다 말고 중얼거렸다. 어쩌면 모이가 그릇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고개까지 갸웃거렸다. 알을 꺼내는 일은 주인 여자가 하기 때문에 주인 남자는 모이 주기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요즘 들어서 통 먹질 않는 거 병든 모양이야. 그다음에 18페이지 넘겨서 주인 남자가 못마땅해하며 핏자국이 있는 알을 잎삭을 번갈아가며 보았다. 핏자국이 있는 알과 잎삭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알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주인 남자의 손가락이 닿자 알이 물렁하게 들어가며 잔주름이 잡혔다. 잎삭은 속으로 몹시 놀랐다. 작고 볼품 없다고만 생각했지 물렁한 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에이, 껍데기도 여물지 못했다니. 주인 남자는 이맛살을 찌푸렸을 뿐이지만 잎삭은 가슴이 아프게 긁히는 것 같았다. 알을 빼앗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처럼 아프진 않았다. 지금은 울음이 목구멍까지 꽉 차서 온몸이 뻣뻣해지는 것 같았다. 가엾게 껍데기도 없이 나오다니. 주인 남자가 물렁한 알을 마당에 휙 던져버렸을 때 잎삭은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알이 소리도 없이 땅바닥에 퍼지자 늙은 개가 와서 핥아먹었다. 얇은 막까지 남김없이. 눈물이 흘렀다. 암탉으로 태어나서 처음 흘린 눈물이었다. 잎삭은 진저리를 치며 부리를 앙다물었다. 절대로 알을 낳지 않겠어. 절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얘들아. 좋은 하루 보내고 내일 보자.